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수주와 투자의 선순환인데요. 저희가 또 방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산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고 또 한 달 전에는 수은법 통과가 예상보다 빨리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준 대표님, 네.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를 보인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보유자 관점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또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 또 매수 타이밍이 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시작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사고 싶은데 하시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증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미증시 신고가 갱신하고 글로벌 증시 다 신고가 갱신하고 국내 증시도 저항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바닥권에서 뭔가 종목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을 견인해가는 그런 섹터는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뭐 이슈들 여러분들 방송 트시면 거의 비슷한 것들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 제약바이오, 방산 뭐 우상향하고 있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 방산 쪽 지금 좀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지만 네. 수급적인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추세적인 관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해봐야 될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면에는 결국은 어떤 글로벌적인 수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텐데 지금 최근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격을 또 강하게 했다 하면서 또 테러도 한번 일어났잖아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죠, 네, 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전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 시절 때 나토에 우리가 뭐 방위비 너무 부담하는 거 아니야? 우리 빠지자 뭐 이런 얘기했었고 또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그런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여차하면 자기네들은 발을 뺄 수 있다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만약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 방산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방산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적인 이 방산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금액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방산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어떤 무기를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대한민국 국민성 네. 여기서 아주 좋은 쪽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죠. 빨리빨리 네.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방산에서도 납기를 짧은 기간 안에 맞춰서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호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한국 방산업체들을 찾는 요인으로 이렇게 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지금 75조까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5년치의 일거리라고 하는데 다들 우리 먼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빠르게 납기를 맞춰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설비에 대한 증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요번에 좀 나와줬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뭐 이제 시작합니다. 이랬던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올라가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올라가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300억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네. 현대로템도 지금 한 400억 정도 K2 그 생산을 좀 더 현대화시키는 좀 더 빠르게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나섰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이제 FA50이죠. 전투기들에 대한 부분 양산을 위해서 8,40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유,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수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WTO 그러니까 여기 글로벌 무역 죄송합니다. 글로벌 무역 관련해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산자부 관계자가 네. 각국의 이제 대사들이나 거기서 이제 나온 분들과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 신규 수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역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현재 굉장히 좋은 호재 이슈거리들이 많은데요. 그럼 관련 토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LIG 넥스원이라는 종목이고요. 현대 로템 이렇게 두 종목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빅4라고 해서 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 다 괜찮다 생각은 하는데 LIG 넥스원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조정을 마치고 또 상승으로의 전환하는 추세적인 흐름의 연속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 로템은 뭐 전고점 돌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의 방산주 탑픽은 바로 LIG 넥스원, 현대 로템이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도 혹시 방산주 내에서 탑픽 있으십니까? 뭐 사람 보는 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또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LIG 넥스원과 현대로템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전 방산 섹터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나 최근 추세라든지 혹은 뭐 주가의 되돌림 현상을 봤을 때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치고 올라갔다면 그다음 타자는 LIG 넥스원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쁘게 U자 그리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예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수급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V자 모습 그리면서 전고점을 뚫어내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35,000원 라인대를 좀 뚫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라인대를 좀 강하게 뚫어주게 된다면 상방이 좀 크게 열려 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최근에 수급 주체가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에 대한 상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또 LIG 넥스원, 현대 로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